시장이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네. 변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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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어쨌든 이 소식부터 좀 네. 전해드릴까요? 따끈따끈하게 예. 어제 예. 짠. 책이 딱 네. 나오더라고요. 예. 넥스스텝입니까? 네. 예, 네. 좀 기네요. 20년부터 25년까지. 예, 한 3년 정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아, 하는 거에 예.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책을 한번 아, 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저께도 뭐 따끈따끈한 뉴스가 많지만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앞으로 2년 후 정도 보면 더 좋죠. 그러게요. 일단 얘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정말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이 이종우 센터장님 이코노미스트의 책을 저희가 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 뭐 여러분의 의견이나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남겨주시는 분들 거기다가 또 책 받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해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드릴 수 있도록 또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예.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거는 네. 제일 처음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시장이 네.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낮을까? 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못 그럼요. 올라갈까? 너무 낮아요. 예,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네, 계속 예,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90년도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73조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작년도에 제일 많을 때가 2,400조 정도 됐으니까 단순하게 이 규모가 커진 걸로는 한 45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그때 700에서 작년도 뭐 많이 갔다고 해봐야 3천이니까 대략 보게 되면 4배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습니까? 4배 내지 4.5배 네.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도대체 한국 주식시장은 왜 이러냐. 네. 거기에다가 또 보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90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에서부터 따지면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35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많이 오를 때는 70배가 넘게 올랐다가 시총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주가가? 지수가요. 예. 그게 이제 최근까지 보면 35배 정도가 올랐고 미국같이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1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머징 마켓에도 속해 있고 뭐 했었는데 이게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배 내지 4배 정도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기간이 무려 이게 30년, 40년 동안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주식 시장이 뭔가 이게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 근데 아니냐라고 진짜 하는 거. 시총이 90년대부터 45배가 오른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식은 시총과 그 주가 지수의 괴리가 있고 예. S&P는 별로 없다. 이 정도는 뭐 항상 제가 최대의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89년도에 네.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을 때가 그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단순하게 한 700포인트 정도로 빠지면 그렇네요. 당연히 한 70 몇 조 이렇게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진짜 왜 이런 거죠? 왜 이러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과거에서부터 보면 과다하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오리엔트돼서 움직이는 형태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90년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경제가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9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IMF가 나기 전 그다음에 IMF가 나오고 한 2000년대 초까지도 10% 정도 내지는 8에서 9% 정도의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이 금리가 거의 15%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은 금리에 눌려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지를 못했던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단위로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재벌 교육 회사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굉장히 높고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커져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이 옛날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성장 쪽과 그다음에 또 디지털 쪽 이런 그 변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적응을 못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규모도 그렇지만 참 이게 그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게 20년 단위로 해서 맨 위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1980년대 이럴 때 보면 보잉이라든가 IBM이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위를 그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2000년도 가면 시스코 시스템스나 이런 것들로 완전히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보면 그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뭐 예, 아마존도 완전히 있고 다르죠. 예, 테슬라도 예, 있고 예, 이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 미국 시장이 정말 질적으로도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면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는 그래도 변화가 좀 빠르지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체돼 있는 그런 그 형태인 거죠. 그렇죠. 삼성이 시가총액 1인 게 오래됐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앞으로 2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변하지 않을 거고. 예, 뭐 삼성이 나쁘다는 뜻은 전혀 예, 아닌데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예, 뜻은 아니고요. 네. 대신에 예. 그만큼 보면 정체돼 있다라고. 정체돼 봐요. 있다. 예, 일본 예. 같은 경우는 40년 전서부터 시가총액 1위는 엔티티입니다. 지금도 엔티티고 앞으로도 엔티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지금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그다음에 그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그 캐치해 가야 되고 하는 시점에서 일단 그거를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형태가 그러니까 산업 변화란 면에서도 오히려 사이즈가 큰 미국 시장은 잘 변해가고 있는데 예. 사이즈가 적고 또 자주 변해야 되는 국내 시장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전 생각을 해보면 네. 자 주식 시장이 있고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뭐 200개면 200개가 있어요. 200개가 있고 주식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IPO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그냥 무조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10배나 차이가 났으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언뜻 봐도 IPO가 있었을 그렇죠. 것 같다.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IPO가 생기면 시가총액만 늘어나고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이니까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또는 반대로 매각? 주식을 사서 매각하는 거. 예. 이런 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비해서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얼마나 작은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IPO 이 네. 부분들은 굉장히 그동안에도 굉장히 컸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20년 뭐 이런 정도에 걸쳐서 네. IPO 돼서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네.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예.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그 기업들은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일 네. 처음에 작은 기업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장에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커지니까 당연히 보면 시장에다가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컸는데 이게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벌 계열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큰 게 들어와서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형태가 상당히 벌써 커버린 기업이 예, 들어왔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주식 시장의 규모만 커지는 형태가 됐지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뭐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뭐 그 봉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100조짜리 한국 시가총액의 주가 지수가 1000이었는데 예. 어느 날 100조짜리 기업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예, 1000원에. 예. 그리고 하나도 안 올라. 예. 그러면은 그냥 예, 200조짜리가 200조짜리가 예, 그냥 1000이죠. 되고. 그러니까 2배 올랐는데 하나도 안 오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죠. 45배 대 4배가 됐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예. 들죠.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 네. 그거에는 굉장히 충실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한테 자금 조달. 예, 자금 조달의 창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ATM. 그거는 정말로 아이고. 충실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 내부에 들어와서 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식을 매매하고 해가지고 시장을 키우고 하는 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안 좋은 형태였죠. 그렇죠. 뭐 수익이 안 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주식을 저기, 하는 이유가 네. 사실 그렇죠. 센터장님 좀 반대쪽으로 좀 전환을 네. 좀 생각해 보면 애플은 보면 예. 뭔가 이렇게 주식 친화 정책을
엄청 하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닐 텐데 예. 우리 기업들과 지금 반대로 하잖아요. 예. 그럼 애플은 왜 그렇게 하나요? 일단은 그거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네. 금융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다른 그 대륙에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일본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우리 이런 데는 모두 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자본시장을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데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주주 친화적이어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절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서 정책을 피고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또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서부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는 형태가 아니죠.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나고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 이런 것들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업들에서도 IR 팀을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고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보면 흐지부지되고 계속해서 약해져 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형태가 거의 없는 돼버린 것 거죠. 같아요. 예,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두 나라,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자본시장을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주주 그렇죠. 눈치를 보는데 예,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눈치는 별로 안 보고 예. 은행이나 정부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글쎄요, 뭐 영화를 통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주총회를 할 때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아무튼 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예. 특히 주가가 안 좋을 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주주총회를 많이 가봤었는데 네. 주주총회 짧으면 한 10분 내로 다 끝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주주라고 하는 거는 자, 별다른 의미가 오히려 없는 거죠. 우리는 주주총회 하면은 뭐 주주꾼 예, 진짜 굉장히 적은 주식을 가져와서 뭐 막 난리를 치는 거를 봤지 실제로 주식이 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안건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손들어서 3호와 4호 안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주식이 좋아지려면 이게 변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변해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쭉 변해가는 건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기는 하는데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뭐 어저께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IPO 제도도 약간 개선한다고 하대요. 예, 뭐 그렇죠. 따상 같은 거 없게 네, 하려고. 예,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네. 주가가 처음에 빡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총액은 늘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높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도 손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기업들이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는 진짜 큰 문제 같아요. 큰 문제 같고 저는 다른 건 없는데 이제 회사 다닐 때 보면 네. 외국계 그 큰 회사의 회장님들의 머릿속에는 주주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항상 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첫 번째 미팅은 주주하고 하거든요. 그 주주 맨날 우리 주주 하는데 우리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들은 주주란 말을 하기보다는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주는 네. 아니에요. 어쨌든 예. 뭐 아무튼 뭐를 주주는 얘든 간에 아니에요. 주주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주주는 자기인 거죠. 예, 주주는 자기예요. 뭐 그런 내가 주주인데 주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걸 옛날에 많이 이제 네. 거버먼스 리스크 뭐 이런 네. 얘기 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변하기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의 지배 구조도 그런 형태로서 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 할 때 이제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네. 그 상장 제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전체적인 제도나 이런 네.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대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서 제도가 짜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바꾸려 그러면 또 굉장히 많은 반발이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결국에 보면 우리는 2000년대 초반의 그 초심으로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나가지고 모두 다 거의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네.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에 이게 그 대기업들의 오너나 이런 사람들의 전횡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 네. 이후에 개선을 많이 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두 분이 시장에 굉장히 오래 계시면서 뭔가 이 환경에 대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이 주주 얘기만으로 우리가 오늘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 이제 조금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한 문제 같고요. 근데 예.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시장 얘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시장 뭐 아주 근시안적으로는 어제 네. 나온 파월 의장의 네, 네. 뭐 발언이라든지 거기서부터 해서 내년, 2, 3년 네. 뭐 넥스트 레벨도 그런 의미로 쓰신 거니까요. 어떻게 자, 보시나요? 우선은 네. 어제 얘기는 네. 충분히 예상이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언젠가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건 네.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시점이 아주 절묘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2월 달에 0.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0.25% 이렇게 떨어뜨리려면 지금 정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신호를 줘야지만 그렇게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고요. 내년도 전체 시장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이 보면 천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박스권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짧으면 내년도 상반기, 하반 길게 되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가가 한번 보시면 35%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다라고 네, 합니다. 많이 내려왔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내년도의 경제가 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것도 네, 아니니까. 대신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됐든지 경기도 안 좋고 뭐 내년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위아래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박스권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후년 정도 되면 제 생각으로는 네. 그때서부터 올라갈 거라고 네, 보이고, 후년 정도. 네. 예, 그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 작년도에 기록을 했던 그 고점 이런 부분까지는 뭐 한 2년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 3천을 갈 때는요, 3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정고점. 예, 네, 그렇죠. 한번 가본 데. 예, 한번 가본 데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보면 그 이 89년도에 처음 1000을 넘고 네. 92년도에 1000을 넘을 때까지 4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460에서부터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6개월 사이에 97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도 이제 경험을 해놓으니까 1000포인트를 가고 이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 그다음에 뭐 2025년 이런 때에 나오는 모양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지금 이코노미스트 분들께서 23년은 좀 박스권으로 가고 24년에나 25년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르는 거네. 그럼 그냥 결국. 지금 사갖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꼭 오르기 하루 전날 사야 되나 네. 내가. 예. 지금 사갖고 버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예. 그래서 제가 나와서도 몇 번을 말씀을 예. 드렸는데 2200을 밑으로 내려가고 할 때 네. 자, 누가 주가의 바닥을 알겠냐. 네. 어차피 맨 바닥에서 사는 건 나의 운이인데 네. 운에 걸고 내가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우리가 3,300까지 갔다가 3,200으로 100포인트 떨어졌을 때 네. 그 당시에는 아이고 주가가 100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팔어 이 얘기를 했겠지만 네. 2200까지
내려온 지금에서 보면 3,200이나 3,300이나 다를 게 뭐 있냐.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거꾸로. 2,200이나 2,300이나 다를 게 뭐 있겠냐. 네.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는 싸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놓고 네. 우리 한번 가보자. 네. 가다가 보면 언젠가 이익이 나겠지. 네. 이런 형태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한 2개월 전에 저 말씀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이거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맞는 말이었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해보면요.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지나고 예, 보면 네. 너무 쉬워요. 어저께 사실 파월 의장도 뭐 특별히 한 말 하나도 없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11월 FOMC 회의에서 얘기했던 거를 반복을 한 거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얘기가 이제 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이거를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도 얘기했어요. 뭐냐면 네. 속도 조절은 할 거다. 대신에 높은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높은 상태를 네. 가지고 갈 거다. 예, slower for longer. 예,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반복을 했던 건데 예, 주식시장은 와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걸 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경기에 대한 이제 문제까지도 보려면 뭐 고용도 그렇고요. 지표가 진짜 넘쳐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길라잡이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그러니까 중요하게? 네. 일단은 올해 주식시장은 네. 매크로에 의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올해 보면 뭐 맨날 뭐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정말요. 되냐,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니 네. 무슨 뭐 막 얘기했잖아요. 네. 매크로의 시장은 올해 정도로서 저는 끝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도에는 뭐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한 뭐 마이너스 0.5가 되든 플러스 0.5가 되든 플러스 1%가 되든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CPI, PPI, PC까지 다 네, 외우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 달 사이에 네.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눈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서부터는 매크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끄시고요. 내년도서부터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기업 쪽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코스피 측면에서 봤을 땐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그럼 모든 주식들이 다 박스권 내에서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 또 어떤 것들 같은 경우는 두세 배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그 네.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순수하게 기업에 대한 이 전망이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모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러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막 그거 가지고 연연해하고 이러는 것들을 좀 관심을 끊으시고 이제서부터 도대체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선택할 건지 이게 왜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한 형태가 됐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매크로 다들 거의 준 박사들이에요. 네, 박사 됐습니다. 저 다 외우고 있어요. CPI, PPI.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내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일까요? 뭐 두 개 다 똑같이 매크로의 영향력은 굉장히 약해지고요. 네. 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2주 있으면 우리 FMC 또 있는데 네. 매크로 한 번 더 그날 아침에 또 좀 나와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그때 좀 그날은 가르쳐 또 주십시오. 확인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